세 번째, 우리들의 잃어버린 선물. 송준석 지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 절망의 시기에 잉태되어 있는 잃어버린 선물을 우리 함께 찾아 더 큰 길, 즉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모두에게 힘을 주는 송준석 교수의 희망에 대한 100가지 성찰. 스타벅스. 2025년 1월 30일 새벽 1시 3분 목요일. 표지 그림 한희원 갈런덕 2022 오일롱 캔버스 27.3 곱하기 34.8. 변금면님 희망을 선물합니다. 2023 6월 24일 송준석 모싱. 그림 작가 가나다순 김혜성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7회와 쾰른, 뮌헨, 베이징 등 해외 초대전 및 아트페어 600여 회 참여.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사유가 내재된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적 희망을 화려한 색감과 자유분방한 드로잉으로 표현하다. 50페이지. 희망10. 지금 시작하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이제 더는 당신이 원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파울로 코엘료. 글을 읽으며 영화로 상영된 버킷리스트가 떠오르고 도스토옙스키 사형전에 남긴 5분 동안의 독백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많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버나드 시어의 표현대로 우물쭈물하다가 무덤 속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사는 동안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게 가치 있는 일조차 상대방을 배려한다며 눈치를 보고 미루다가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호련히 가는 줄 모르게 세월은 흘러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이 삶에서 어떤 것을 실행해 옮기는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시작하고 실행해 가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남겨진 시간은 우리의 몫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 지금 시작해 보시지요.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못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감이 부족하여 일을 시작할 용기를 못 내신 때는 없으셨나요? 남겨진 시간은 생각보다는 짧은 것 같습니다. 원했던 일을 미루다 보면 오래지 않아 원했던 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챕터 2.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5페이지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8페이지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61페이지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세요. 64페이지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67페이지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70페이지 마음의 문을 여세요. 73페이지 높은 꿈을 가지세요. 75페이지 많이 가서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78페이지 나날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81페이지 여러분은 날 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김혜성 꽃피디 54페이지 소중한 친구들 57페이지 봄내음 59페이지 초원의 친구들 63페이지 꽃향기 66페이지 숲의 친구들 아기새의 선물 69페이지 평화로운 마을의 친구들 72페이지 숲의 친구들 선물 77페이지 사랑의 가족 80페이지 김혜성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7회와 쾰른, 뮌헨, 베이징 등 해외 초대전 및 아트페어 600여 회 참여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사유가 내재된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적 희망을 화려한 색감과 자유분방한 드로잉으로 표현한다. 김혜성 꽃피디 2021 55페이지 희망 10일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하마트 간디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삽니다. 미래는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현재를 걱정으로 낭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디의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를 보건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샘하고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상대는 운이 좋았고 저는 운이 나빴다라고 변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정당하지도 않고 정당할 수도 없는 핑계거리였습니다.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얼마나 충실히 살고 준비했느냐는 반성이었을 것입니다. 잘못이 사회구조적 모순과 불공정에서 올 수도 있기에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날의 성실성을 먼저 돌아봐야겠지요. 나날의 삶이 보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고 닦아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해봅니다. 어떠신지요?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마치면서 보람차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설날 서울 대림에 있는 성자 언니네 식당 그리고 남동생네 집 그리고 외사촌 여동생네 집에서 밥도 먹고 남동생네 집에서 잠도 자고 정자 언니 집에서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너무 보람차게 보낸 2025년 설날이네요. 아니면 후회가 남은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후회가 남은 하루? 후회가 남은 하루는 아니죠. 너무 의미있고 재밌는 하루. 평가는 자신에게 있겠지요.
나날의 삶이 내일의 내 모습임을 알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보실까요? 네. 김혜성, 소중한 친구들 2021. 여기서 소중한 친구들은 새와 나비, 풀, 꽃. 희망 12.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존 F. 케네디. 자신의 의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치고 위기에 닥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든 갈등과 위기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하고 싶을 것이고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룰을 기대하지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 잣대가 다르기에 갈등의 문제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K. 오브라이언이 말처럼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위기에 빠져 절망할 때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위험 요소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없애면 기회의 가능성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깜깜한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야가 보이지 않고 머리는 새하얗게 되어 사고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시야도 보이고 사고가 회복되어 새로운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위기가 와도 정신을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똑바로 문제를 바라보면 새로운 해결책이 생기고 창의로운 삶의 계기가 됩니다. 독한 추위를 견뎌낸 매화가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지 않고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위험을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험에 치중하면 진취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난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통한 창조적 성장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뒤따르며 그 열매는 답니다. 대범하게 위기를 받아들이고 자신감 넘치게 실패를 각오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면 삶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갈등과 위기의 시기에 굽히지 않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성격적으로 보면 호기심은 많으나 비겁하게 갈등과 위기를 피하고 편하게 머무르려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소 갈등을 겪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어려움에 부닥쳐도 진실과 열정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요. 힘내세요. 희망 13.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세요. 처음으로 하나를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쇠귀, 신영복. 생각과 실천을 아우르는 모습으로 꼿꼿한 선비처럼 얼것은 스승의 삶을 보여준 신영복 선생의 말씀은 어두움 속에서도 첫 마음과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올곧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시대의 어른이 요즘에도 사상의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공동선을 생각하고 일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슬그머니 빠져나올 명분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며 불편한 감정을 속이며 겉보기에 잘 지는 척 합니다. 의욕이 불타고 희망으로 부풀었던 처음의 꿈은 적당한 타협으로 바뀝니다. 그런 점에서 신영복 선생의 나긋한 꾸짖음은 현실을 꿰뚫어보고 힘든 시기에도 첫 마음을 잃지 말자고 하는 격려입니다. 부끄러우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첫이라는 말이 싱그럽고 생명력 있게 들리시지 않나요? 그 처음과 첫이 끝까지 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적이 많지요. 저만 그랬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좌절감에 빠질 때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을 떠올리며 항시 새날을 시작하는 희망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초원의 친구들. 희망 14.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내 다리는 더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겐 두 팔이 있다. 아베베 비킬라. 1960년 로마 올림픽과 다음 도쿄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으로 연속 우승한 마라토너, 에티오피아 출신의 군인이자 육상 선수인 왼발의 아베베입니다. 마라토너가 두 발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69년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아베베. 그러나 절망은 없었습니다. 1970년 좌절을 딛고 노르웨이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양궁과 탁구에도 도전했습니다. 아베베는 마라톤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공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행복을 위해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라보는 자세이죠. 행복을 위해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라보는 자세.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라보는 자세.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라보는 자세. 아베베의 위대한 점은 절망의 시기에도 긍정적인 점을 키우고 실천한 데 있습니다. 신발이 없이 맨발로 마라톤을 했듯이 다리가 없을 때는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과 탓으로 세월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순신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한 에디슨처럼 그리고 나에겐 두 팔이 있다고 한 아베베처럼 어려운 상황을 깨치고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 꿈틀거리는지요. 저와 함께 희망찬 세계로 뚜벅뚜벅 가보실까요? 환영합니다. 김혜성, 꽃향기. 희망 15.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재산보다는 희망에 욕심내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 키호테의 세르반테스. 가난한 하급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고 해전에서 왼손을 쓰지 못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지중해에서 해적의 습격을 받아 알제리에서 5년의 노예 생활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인기 작가는 되었지만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이기에 설득력이 큽니다. 실제로 재산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부유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시기를 버티게 하는 것은 희망이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왜 부자가 되려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산이 안락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형성의 과정 속의 많은 비리와 더러운 거짓과 약자에 대한 착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보다 소중한 자신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에서 인류의 공헌이라는 큰 희망까지 삶의 과제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왜 선생님이 되려 했는지를 물으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얻지 못했더라도 선생님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산을 모으는 단순한 부자보다 더 가치 있는 희망이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나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왜라고 질문은 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넘칠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만나는 사람도 소중한 법입니다. 바쁜 중에도 내 희망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김혜성, 숲의 친구들, 아기새의 선물. 희망 16.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게오르그 프리드리 헤겔. 모든 사물의 체계를 정반 합의 변정법으로 체계화한 헤겔의 멋진 말을 우리는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흔히 마음의 빗장을 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빗장은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연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여는 데 있고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열었을 때 행복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며 두고 보자는 마음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며 두고 보자는 마음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관건이 되면 상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온갖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얼마나 커야 돼? 짧고 귀한 생을 시기, 차이치이나 증오, 비난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터놓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까? 닫았다면 빗장을 풀고 서로 소통하는 세상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빗장을 풀어보실까요? 새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김혜성, 평화로운 마을의 친구들. 희망 17. 높은 꿈을 가지세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리차드 바크. 오래전 읽었던 갈매기의 꿈의 상징인 구절인데 많이 읊조리며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새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열정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갈매기는 먹이를 위한 비행에 만족했고 깊은 자유와 열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날개의 지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타성, 또 싱에 물들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는 노력을 했고 꿈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러만 온 것이 아니라 자아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자아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저도 친밀한 관계의 형성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생태적 사고의 실현에 바탕을 두는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해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수단이 아닌 본질의 깊은 성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 실현을 위한 노력은 삶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희망 18. 많이 가서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는 헬렌 켈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기듯 무슨 일이든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갈고 닦으면 이루어집니다. 흔히 실패하는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얘기할 때 어려움을 먼저 떠올리고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전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혜민 스님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듯이 희망도 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말은 더 신중하고 일이 잘 안 될 경우도 생각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좋아하고 익숙한 일은 신속하게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과 모험을 요청하는 일은 피하거나 미루고 더디게 착수하며 안정적인 선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길은 알지 못하는 일을 열어가는 것이기에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길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꿈틀거려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운이나 환경의 탓으로 실패를 합리화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뚜기처럼 일어나 불가능은 없다고 외치며 기세를 한껏 올려보실까요? 김혜성, 숲의 친구들, 선물. 희망 19. 나날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신은 우리에게 영겁의 시간을 선사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주었을까? 수천 년의 시간을 지루할 정도로 길게 붙여서 그렇지 않다. 신은 영겁의 시간을 새로운 아침의 연속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주었다. 랄프 waldo 에머슨. 삶은 끝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영원히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며 어렵더라도 현세의 삶을 가치 있게 살려고 애씁니다. 영원한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내기에 이기게 된다는 파스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어려운 삶이 연속된 시간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겠지만 신은 나날의 삶을 새로 뜨는 태양과 함께 새로이 시작하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과거에 갇혀 죽은 자의 삶을 산다는 오기스트 콩트의 말처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회와 원망과 미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좋은 것이 연속되면 좋으련만 잊고 싶은 좋지 않은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힘들게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들로 영겁의 시간을 주신 것은 잘못은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깊은 뜻일 것입니다. 그 뜻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과거는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계속 보듬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문제를 풀면서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과거를 계속 안고 계시지는 않나요? 과거를 반성은 하되 현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힘들더라도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셨지요. 새로운 나날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열어가시길 빕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서의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요. 김혜성, 사랑의 가족. 희망 20. 여러분은 날 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 원프리. 원프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원프리처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 묻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때그때를 즐겁게 또는 어려움을 피하며 쉽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윈프리의 질문은 거룩하게도 천부 가치설입니다. 누구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윈프리는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 모두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천하게 또는 귀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이 삶을 꾸미는 바탕입니다. 자신은 독특하고 귀한 존재이며 가치 있다고 믿어야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나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숭고한 질문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챕터 3. 시련이 성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85페이지 다시 일어서십시오. 88페이지 내가 바뀔 때 인생도 바뀝니다. 91페이지 시련이 성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94페이지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97페이지 역경이 축복을 줍니다. 99페이지 오늘을 잘 사세요. 101페이지 아픔과 힘든 과거를 뒤로하고 꿈에 사세요. 104페이지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세요. 108페이지 믿음을 가지세요. 110페이지 내가 살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조근호 뭉치산수 봄 84페이지 도시참 86페이지 뭉치산수 무등재색 90페이지 뭉치산수 달을 탐하다 93페이지 뭉치산수 봄날 96페이지 밤 100페이지 여우비 102페이지 뭉치산수 달빛 107페이지 뭉치산수 무등재색 109페이지
조근호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7회, 수백회의 단체전 참여. 광주 비엔날레 주재전, 뉴욕 아트 엑스포, 아트 베이징 국제전 및 한국국제 아트페어, KIAF를 비롯한 다양한 아트페어 참여,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작가회 회원, 간결한 성과, 밝은 색감으로 일상에서 접한 사물과 풍경을 단순하고 미니멀하게 표현한 뭉치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조근호, 뭉치산수, 봄. 희망 21. 다시 일어서십시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바노드. 사람들은 정도와 개인적 경험이 다를 뿐이지 고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에 부딪히면 자신을 비롯하여 이웃, 심지어 신까지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세히 보면 성장통, 정장통처럼 고난이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위안으로 견디기도 하지만 변증법의 정반합처럼 적극적으로 변화와 창조의 기회로 여기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너드의 말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모순을 안고 있기에 갈등과 대립의 요소를 갖고 있고 모순이 클 경우 폭발하기도 합니다. 위인들은 고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과제로 여겼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토인비의 말처럼 고난에 대한 도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려운 논문도 되고 산뜻한 수필도 된다는 린위 당의 말처럼 고난은 해석에 따라 성장과 좋은 변화로 가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었으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운명과 주위에 탓하며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역사를 새로 쓰고 다시 일어나는 기회로 삼으셨나요? 저도 가끔은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여러분도 그러시길 기대합니다. 고난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희망 22. 내가 바뀔 때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바뀔 때 인생도 바뀐다. 앤드류 매튜스. 지금의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잘된 일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라 하고 못된 일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팔자가 같다고 똑같은 삶을 살고 성격이 같은 유형이라고 사물을 똑같이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주팔자나 성격 검사가 예측한 것처럼 된다면 세상은 같은 생각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며 모습도 같은 도플갱어는 없습니다. 비슷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